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등기 절차 총론과 관련돼서 우리 개시,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당사자 신청의 종류, 제3자에 의한 신청, 그 다음에 등기 강제.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 페이지. 자, 215페이지 문제 3번을 보도록 하죠. 문제 3번.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뭐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갑은 을에게 갑서의 부동산을 부담없이 증여 동그라미 쳐놔봐요. 증여. 자, 증여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증여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은 갖고의 을구예요. 네, 갖고가 되죠. 그래서 갖고는 며칠? 60일. 요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가까울은 증여계약,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예, 이제 편무계약 좋아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으로서 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우리 만약에 매매라면 결론이 또 달라지겠죠. 증여는 편무계약이고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럼 증여라는 것은 편무계약으로서 동시 이행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증여 맞네요. 자, 2번 질문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에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언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죠? 자, 단속 규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 체결로부터 등기 신청인의 기산인이 된다. 만약 이거 보죠.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A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봐요. 건물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러면 A는 건물을 완성했다고 두 가지를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요거는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자, 60일이죠. 요거는 계약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갑이 X 부동산에 대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요거죠.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맞다라는 거죠. 자, 을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 즉 보전 등기 신청 기간이 기선일이 된다. 그래서 체결일 맞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에게, 병에게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무슨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증약 등기는 두 가지로 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등기에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즉, 단속 규정으로서, 즉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처리 문제가 합의가 있다 그러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 즉 무슨 규정이죠? 자, 단속 규정이 되네.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죠.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2번과 관련돼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우리가 판시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5번 질문을 보죠. 만일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 동그라미. 매도 그러면 매매죠. 요거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이래.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 X가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잔금 지급이 적기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3번, 이 문제는 꼭 한번 풀어봐야 돼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상은 1개월, 특별조치범은 60일이 되죠. 항상 정려, 매매 나오면 정려와 매매의 공통점은 뭐예요? 등기 소유권 이전이야.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겁니다. 정려는 뭐예요? 쌍무계약이 편무계약이 편무. 정매매는 쌍무계약이 된다라는 거.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문제집.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1번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이 말은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럼 박찬호 장학회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방문 신청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법인이 아닌 사단과 관련돼서 그러면 2번은 결론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번은 결론적으로 X. 자, 3번 질문이죠. 자, 법인의 합병 동그라미. 합병은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동일 소유자죠. 그러면 합병은 결론적으로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2번도 결론 3번 질문도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4번 질문은 제발 속지를 말아야 돼.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의 출발점을 잘 봐봐요. 자, 신탁등기야. 신탁등기는 뭐 이렇게 출발했다.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는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특별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여기에 붙었어요.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탁자가 되죠.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동신청이 아니라 즉 단독신청에 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러면 X가 되죠. 이미 속했으니까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도 결론 X.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보죠. 우리가 전자신청, 등기신청 방법은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어.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의 등기신청의 경우, 그거는 그 밑에다 써요. 줄 쳐놓고. 이거는 방문신청하고 똑같아요. 방문신청. 자, 입법 양식이라고 있어요. 그게 양식에다가 뭐에 기입하면 이게 전자표준 양식이야. 방문신청하고 똑같음으로써 그러면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꼭 이것도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자주인데 여기에서 꼭 잡아둘 거.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 1번 발표 하나.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요. 자, 4번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을 뺀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이라는 것은 올해 다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 4번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 4번과 5번이 많이 착오를 일으켜요. 근데 신탁 등기로 출발했는지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인지 그걸 다시 한번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은 뭐하고 같다? 방문 신청하고 똑같아. 방문 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지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5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이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자, 촉탁 등기. 그러면 첫 번째 밑에다가 1. 촉탁 등기는 자, 촉탁 등기의 주체는 관공서예요. A적으로 공사도, 각종의 공사들도 A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어넣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관공서. 관공서는 자, 등기의 진정성 확보라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서류와 관련돼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기억해 둬야 돼. 전자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29조가 각하사유거든. 사후가 출석주의거든. 자, 사후가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것. 그러면 저희가 촉탁 등기 문제를 풀 때 요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 5번을 접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을 가보죠. 방문 신청의 방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한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자, 1번 지문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이걸 1번을 변형해서 우리가 출제가 된 거네. 자, 2번 지문으로 갑시다. 관공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시에 따른 분류 원칙 관공서 촉탁 등기 당사자 신청.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개시에 따른 분류를 연결 좀 해줄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3번은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를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죠. 자,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관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원칙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틀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매각 공매 처분에 따라 잘라봐요. 매각 공매 처분은 즉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야. 관공서는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관공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자, 5번은 특히 29조 11호라고 써요. 11호. 자, 11호와 관련돼서는 뭐냐?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면 11호로 각하게 돼요. 그런데 관공서와 관련돼서는 11호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과 관련돼서는 11호 적용 제정.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관공서 원칙 예외적으로 각종의 공사들도 할 수 있다. 자, 관공서 촉탁 등기란 진정성이 확보되므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관공서 촉탁 등기는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러면 요 문제 5번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꼭 한번 확인해 놓고 요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조심할 것 1번 29회 뒤 2.5점짜리 지문이에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잡아놓고 특히 3번 그 다음에 5번 요 3개 지문 4개 지문은 꼭 좀 잡아두셔야 돼요. 그럼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별표 하나라는 것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별표 5개는 독자적 문제로 100%라는 거고 별표 3개라는 것은 독자적 문제로 80% 육박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별표 안으로서 특히 1번, 2번, 3번, 5번 지문에 대해서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게 나와 있네요. 틀린 것은. 자, 1번에 전세권 말소, 말소 동그라미, 말소. 설정이 아니라 말소죠.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 그러면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1번은 맞고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저당권의 이자 정액을 정액 동그라미. 정액이 키워드예요.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요. 설정. 그러면 정액 밑에다 감액이라고 써요.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그래서 정액이냐 감액이냐. 시험 장갑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만약에 자,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그러면 단축은 뭐하고 같아요? 말소 등기하고 같아. 그래서 정액과 감액을 꼭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그러면 연장도 설정, 단축은 말소 등기하고 같다. 그러면 정액하는 건저당 변경 등기 의무자는 건저당 설정자. 좋습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잡아두시고요. 특히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 해보죠. 밑에다가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여백에다 자,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3다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꼭 점검해 둘 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꼭 점검해 두셔야 돼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순위 보존으로 가등기 해놨어요. 가등기. 소유권에다 해놨어요.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죠. C. 그러면 소유권. 그러면 B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합니다. 치고 올라가죠. 순위가 소급하니까.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B는 C한테 청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청구하죠? A한테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소유권일 때는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는 뭐냐? 자,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일 때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예요.
그럼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즉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일 때는 변동이 없어요.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럼 이 지문과 관련돼서 3번을 우리가 들어가 보죠. 자, 맨 앞에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정원의 가등기 이후 잘라놓고,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잘라놓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가 될 수 없죠. 소유권이라면 자,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가등기 당시 의무자야.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결론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된다. 이 4번과 관련돼서도 뭐예요? 사건이 두 개라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잘라놓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 그러면 이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A가 D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리고 말소 등기를 요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라는 거야. 계약 당사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취득자면서 현재 소유자가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도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말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말소를 할 때 일단은 채권 채청이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걸 조심해 놔야 되고요. 요 뒤 제3취득자의 말소는 뭐냐? 이때는 물청으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말소가 들어가면 통상 물청인데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요 부분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4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저기 앞에서 강의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본인이 A4 용지에다 딱 그려놓고 저희가 뭐예요?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끝내지 말고. 자,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저당권이 이전됐대. 그러면 이것도 한번 5번 질문과 관련돼서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5번 질문은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B가 C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저당권 말소 등기.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죠.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영어는 무슨 등기가 돼요? 주등기. 영어는 부기 등기가 되죠. 그러면 A가 C한테 거기에 주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부기 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해. 무슨 말소니까? 직권 말소니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퍼펙트하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야. 이 문제가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별표하면 놓고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질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1번과 관련돼서 설정이냐 말소냐 확인하라.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정액권 설정, 연장도 설정, 감액 말소, 단축 말소가 돼요.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같아.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를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자, 4번과 5번의 관계에서도 꼭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 문제 6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5개를 별표 하나를 해놓고 아주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219페이지 문제 7번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문제 7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우리가 보죠. 1번의 학교는 잘라봐요. 자,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죠. 영조물.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뭘로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재단명. 좋아요. 공립학교는 예, 지자체명.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좋아요.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나 좋아요. 참고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학교는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자는 맞는데 후자가 그냥 3000% 빠져버렸어요. 1번은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네. X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표자를 증명하는 정보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민법상 조합. 요 3번 지문도 자주 출제돼요. 민법상 조합 줄쳐놓고요. 자, 민법상 조합은 요거는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됩니다. 전업 명의로. 총유의 합의로 등기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비교해 둘 거는 민법상 조합이 있으면 농협협동조합도 있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어때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가 되겠죠. 이거는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입니다. 등기 자체가 돼요.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민법상 조합이냐 농협협동조합이냐 두 개를 꼭 구분해 놓고 특히 민법상 조합은 전업명의로 즉 합의로 등기된다.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로 표시하여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요. 4번의 동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 조직처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독립 명의로서 줄쳐라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4번과 관련돼서는 꼭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엄면은 100% 등기가 안 돼요. 경상남도 함양군 등기가 되죠. 경상남도 됩니다. 공법인이기 때문에.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이거는 등기가 안 돼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행정동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구로동 조기 축구에 있네. 구로동 조기 축구 옆에 구로동. 이때는 법정 동의가 돼요. 법정 동의.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뭐하고 같아요? 박찬호 장학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로동 조기 축구의 법정 동의야. 그러면 구로동 조기 축구에서 등기 명의는 누가 되느냐? 구로동 조기 축구회. 등기 신청인은 뭐가 돼요? 구로동 조기축구의 회장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법정 동의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3번 지문은 애국인도 법령이나 조합에 따라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애국인은 자연이거든. 그래서 기베인테이크로서 상호 호의의 평등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인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고요. 요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까? 자, 등기 신청 적격자 부적격과 관련 문제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시험에 늘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둬야 돼요. 그래서 문제 7번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222페이지로 가봐요. 자, 222페이지 문제 1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저 칠판 지우고 있을게요.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한번 쭉 훑어보셨죠. 우리 이제 박스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 등기법은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원칙은 공동, A가 단독 신청이 돼. 여기에 대해서 단독 신청이 시험에 늘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가 돼. 그럼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표제부라고 그랬어.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통상 단독 신청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이다.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줄 거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라면 항상 머릿속에 공동 신청이라는 걸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공동이야.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단독 신청을 애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단독 신청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자, 기억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기억에 관련돼서 보전 등기, 말소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죠. 자, 말소 등기. 요거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보전 등기를 말소했대요. 그러면 보전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왜? 그 자체로. 그러면 말소 등기는 공동이지만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네. 자, 니은과 관련돼서 건저당의 채권 채권을 감액하는 변경이네요. 그러면 변경을 동그라미 쳐놔요. 자, 그러면 건저당 채권 채권을 감액한대.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는 공동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디귿. 법인의 합병 동그라미잖아요. 합병 하면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죠.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에 의한 소유권,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네. 합병 단독 신청. 니을과 관련돼서. 자, 특정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정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연 집행자가 있고, 연 집행자가 있으면 수정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유공, 이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유공, 공동 신청이 돼요. 자, 미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벌써 봤죠. 기베인 테이크죠. 그러면 성역지는 받는 토지니까 주는 토지죠. 그러니까 줬으니까 등기하러 와야죠. 그래서 성역지는 뭐예요?
자, 너지 했으니까 성역지는 요시요 신청이고 여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해 준다고. 그래서 직권. 그래서 미원과 관련돼서는 직권 등기야.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요직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 신청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보존 등기가 포인트야. 변경 앞에 권리. 요거는 공동 신청이야. 합병은 단독. 그 다음에 유공.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 여직.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에서 꼭 정리해 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유정은 공동 신청이다. 자, 얘네들은 단골맨이니까 거기에다 뭐예요?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도 우리가 잡아줬죠. 자, 유정. 그래서 유정은 자,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고. 자, 계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요거 조심해야 돼. 계약상 공용분은 규단이라고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상속인 등기는 인공. 얘네들은 단골맨이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역지는 예,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당해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가처분 등기 처리 문제에서 당해 가처분만 직이야.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라고 보면 돼요. 판매권 행사에서 그래서 행사 나왔다. 그러면 행직, 직권, 말소. 이행 판결에서 그래서 이단,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공단. 그래서 요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주 출제되니까 8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유공. 계약상 공유부분의 뜻의 등기는 규단,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인 등기는 인공, 공동 신청이 되고요. 여역지는 직권, 요직.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당해 가처분은 당직. 그래서 당직. 판매권 행사는 행직. 이행 판결은 이단. 그 다음에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라는 것.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특히 별표 3개 넣고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것 부탁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단독 신청은 늘 출제가 된다. 다시 한번 자 정리를 꼭꼭 해달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11번을 우리가 볼까요? 등기관이 직권이 아닌 당사자 신청에서 이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가 이루어진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신청을 걸어라 이 말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가처분 건재의 본안 성소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무슨 신청이죠? 요거는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자, 가처분 건재가 성소 판결을 받았죠.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1번은 단독 신청이네. 단독 신청.
그럼 직권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거기서 당해 가처분만 직권 말소야.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 그래서 당직. 요거 한번 생각이 났다면 1번도 최우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자 단독 신청해야 하네. 자 2번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전세권 설정됐기. 자, 소유권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말소가 되겠죠. 직권 말소.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그 등기 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특히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이거는 2호네요.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1호와 관련돼서는 관할 위반이죠. 그래서 1호, 2호 언제나 당해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는 관할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자 4번과 관련돼서 가처분 권리자의 성소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말소한 경우 해당 가처분, 그래서 당직, 요거는 당직, 당의 가처분이죠. 그래서 당직. 특히 이제 5번과 관련돼서는 부칙 조항이 있으니까 20년이 아니라 80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자, 20년. 지금 21년이니까 벌써 뭐예요? 40년이 지났죠.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말소야.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부칙 조항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1번, 2번,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요 1번과 관련돼서 특히 1번과 4번의 관계야. 4번의 관계에서 1, 4번의 관계에서 자 나머지는 다 단독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해 가처분만 직권 말소. 그래서 당직. 그래서 특히 요 1번을 따로 별표 하나 해놓고요. 3번과 4번 지문도 별표를 하나 하고 연관관계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러면 다시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표제부, 그 다음에 진정성 확보,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집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것, 특히 자 문제 13번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3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가? 등기가 아니. 가등기 겸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동그라미. 제3취득자의 등기 말소.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죠.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자, 그러면 C한테 처분할 수 있고 D한테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 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자,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 요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살아남아요.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도 살아남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요 중간의 처분 등기가 뭐예요? 요때가 바로 원칙상 직권 말소예요. 양립 가능 그러면 존속, 양립 불가능하면 죽이죠. 그러면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을 생각할 때 특히 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올해 가등기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를 5개 넣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등기 전에 살아남아요. 상에 살아남아요. 이 중간 처분의 등기 원칙상 무슨 날서? 바로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양립 가능 그러면 존속, 양립 불가능 이때는 직권 말소. 그러면 양립 불가능 이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자, 그러면 거기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시 상속 등기. 요거는 무슨 신청일까요? 요거는 대의 신청, 즉 뭐예요? 법원이 처분 제한 촉탁시 상속 등기가 있죠. 요거는 무슨 신청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등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고요. 자, 3번 질문을 보도록 하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할 때 소유권 보전. 이거는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요 3번 질문과 관련돼서.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법원이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췄다.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췄다. 처분 제한을 갖췄을 때 이걸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야, A야. 원칙. 그러면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적 측면이죠.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노래 불러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A적 측면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거기 뒤에 자, 처분 제한의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오케이.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사실은 영화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4번 질문과 관련돼서 끝에다 써요. 명백히 입증, 명백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명백히 입증됐을 때 요거는 4번과 관련돼서 직권 등기를 조심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5번 질문과 관련돼서 5번 질문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개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소형 등기죠. 소형 등기. 소형은 국가가 하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는 단독 신청이 돼요. 그러면 소형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는 자, 국가가 소형을 했어. 국가는 그러면 더러운 걸 받고 싶어요? 깨끗한 걸 받고 싶어요? 깨끗한 걸 받고 싶죠. 그 권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이거는 원칙상 자,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걸 물어본 건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5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토지 수용의 경우 수용 후에 실행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요거는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요 1번 오래 중요합니다.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고 요 3번과 관련돼서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것도 박스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5번과 관련돼서 요거 어떻게 조심해야 돼. 그러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1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제해둬야 돼요. 그러면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수용 등기란 단독 수용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래서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특히 1번, 3번, 5번 지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